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 소장입니다. 네, 이제 좀 입에 붙으셨어요? 아, 네. 미래사회 IT연구 맞네요. 미래사회 IT연구소 네, 김덕진 만드신 지 얼마 안 소장입니다. 돼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빅데이터에 나타난 핫 이슈 어떤 겁니까? 네, 뭐 이번 주 핫 이슈는요. 방금 이야기한 역시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생활, 과학 등 좀 재밌는 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1위 주제는 역시 스포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쇼트트랙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네. 그냥 빨리 비행기 타라. 다음 올림픽 준비하자. 아,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해설위원들 분들도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정수 KBS 해설위원이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다음 올림픽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이번 대회 금메달은 하늘이 아니라 심판이 내려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또 뭐 SBS 박승희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남은 경기가 있는 선수들이 이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건데 이런 상황도 후배들이 같이 겪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SNS에서 도는 짤방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네. 이른바 이제 합성된 이미지죠. 일단은 제목이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 네네. 올림픽 룰이라고 나오는데요. 중국 선수에게 터치당하면 실격. 중국 선수가 추월 시도할 때 뒷패스하면 실격. 중국 선수 추월하면 실격. 중국 선수와 같이 뛰면 실격. 중국 선수가 지나간 빙판 지나가면 실격. 6번 한국 실격. 이런 SNS 이미지가 돌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상당한 분노들이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댓글들 역시도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대회에서의 메달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심지어 아니 처음 순서대로만 이제 처음에 출발한 순서대로만 어떻게 이제 교차 없이 가게 되면 그게 회전 초밥이지 쇼트트랙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네. SNS에서 정말 많은 이제 분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메달 색깔 네.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지난번 그렇죠. 도쿄올림픽 때도 네. 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면 그러니까요. 뭐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그 태도가 돼 있는데 네. 이건 좀 납득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도시가 봉쇄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어제죠. 2월 7일에 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한 인구 350만 명의 도시 하나를 또 봉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무려 2,500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코로나가 나왔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예 도시 자체를 봉쇄한 형태인데요. 네. 바이서라는 도시입니다. 감염자가 100명 정도 나왔더니 주민 350만 명 전원을 집에서 못 나오게 한 채 지금 격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거의 뭐 중국이 원래는 뭐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처음에는 방역을 좀 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뭐 지금 상황이면 고강도 방역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베이징의 경기장이나 숙소도 뭐 이른바 이제 폐쇄르포에서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경기 중에 뛰는 선수들도 이제 수십 명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가 뭐 출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SNS상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이런 뭐 결과들도 혹은 이러한 판정에서의 석연함들이 나오는 게 아니 이게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냐 정말 올림픽 정신이냐라는 분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아직도 중국은 국가주의 성향이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감기라는 이게 생활 주제에서 나온 감기라는 키워드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과연 감기처럼 끝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오미크론 좀 많다 보니까 기침만 좀 나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코로나19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뭔가 조금 네. 그러면은 이거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왠지 이렇게 다른 데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에 흥미로운 게 기침 완화를 위한 방법들이 기침을 좀 줄어들게 해주는 기침이 방법들이 나오려고 할 때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이슈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면 뭐 이제 낮에는 기침 안 하려면 따뜻한 음료나 수분 섭취하고 혹은 사탕 같은 걸 먹어야 된다. 밤 기침 같은 경우에는
잠이 최고의 약인데 꿀을 섭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에다 꿀을 넣어서 마시는 오래된 방법을 쓰거나 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소금물을 가글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건데 그 외에 또 여분의 베개를 준비하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분의 베개요? 네, 이게 뭐냐면 기침이 밤에 종종 심해지는 이유가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눕게 되면 예. 목구멍에 점액이 고여서래요. 그래서 점액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수단으로 기침 반사가 유발이 돼서 베개를 조금 그럴 때는 좀 높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분의 베개를 놨다가 기침이 좀 심하면 베개를 좀 놔라. 뭐 이런 미국 건강 미디어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SNS에서 좀 돌기도 했습니다. 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미국 건강 미디어인 everydayhealth.com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종종 가거든요. 이비인후과를 네. 가면 단 거를 먹어라. 기침 나올 때. 그쵸. 목이 안 좋을 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권유하거든요. 그리고 위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베개를 조금 높여서 위보다 조금 더 높게 하면 목에 자극을 덜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조언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침을 줄이는 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탕을 조금 갖고 다니는 거 그게 네, 제일 좋은 편리한 방법인 방법인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는 IT 과학 분야고요. 키워드는 5G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건 늘 뭐 5G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좀 네. 물론 뭐 그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은 있긴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화제가 된 건 이제 상용화 4년 차가 넘어가면서 가입자가 3천만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이제 기존의 4G LTE를 쓰는 사람보다 5G 사용자들이 훨씬 많아지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곧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입자가 기존의 4G LTE보다도 많아지는데 소비자 만족도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봤더니 실제로 이제 통신 3사가 지금까지 구축했던 5G 무선국이 19만 8,832개고 그 중에서 9만 489개, 그러니까 절반 정도죠. 이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6대 광역시까지를 더하면 68.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곳들이 아니면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데 지금에 나오는 어떤 전화기들이 다 5G 전용 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5G를 원해서 쓰는 게 아니라 최신 기계를 쓰려면 국내에서는 5G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나 이제 서울이 아닌 이제 어떤 수도권이나 어떤 광역시가 아닌 곳들에서는 비싼 돈을 내면서도 더 터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금도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있었냐면은 이제 이게 하도 전화가 안 터지니까 지방에서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가 네. 건물 안에서 5G가 잘 안 터지는 게 정상이다. 뭐 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대응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어떠한 불만이 있음에도 5G 품질 측정하는 경우밖에 없었대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통신사가 어려워서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 실적은 지금 최대 호실적이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LGU 플러스, SK텔레콤, KT 역시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는 기존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네. 이용자들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5G 휴대폰을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럼 이 왜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뭐 아니면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네. 또 역으로 이제 돌아가면 2019년에 5G 상용화 당시에 이 통사들이 어떤 내세운 대표적인 표어가 뭐였냐면 LTE, 그러니까 4G보다 한 20배 빠르다라는 네,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보면은 3년 동안 한 4배에서 5배 정도, 그것도 이제 최대 속도 정도로 봤을 때 빨라진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원했던 어떤 캐치프라이즈만큼의 속도도 안 나오고 가격은 비싸지는데 어떠한 지금 있는 설치 인프라들도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으니까 이런 불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G 나온다는 얘기도 하던데 네. 그거 가는 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하나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IT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건 베이징 동계올림픽 속 IT 얘기인데요. 솔직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좀 화나서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것들도 있지만 한 가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뭐냐면 이번에 나온 기술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24시간 인공지능 수어 앵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어를 하면 네네.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수어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캐스터들의 중계를 바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이 텍스트의 모션을 해서 이른바 요즘에 뭐 가상인간, 가상휴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가상의 그래픽 이제 그 수어 통역자가 예. 24시간 이제 실제 저 나오는 중계들을 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번역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번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또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오심이나 좀 AI로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인공지능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게 공정할 수도 있겠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스타트에 이번에 좀 적용이 됐는데 네. 쇼트트랙은 아직 적용이 좀 안 돼서 좀 화가 그렇군요. 나더라고요. 네,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산업 분야인데요. 초콜릿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편의점 업계가 이제 곧 있을 밸런타인데이 앞을 두고 네. 전쟁에 불붙었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게 예전에 이런 게 뭐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이었는데 이번에 편의점을 중심으로 좀 되고 있다는 게 좀 하나 흥미롭고 네. 두 번째는 밸런타인데이의 전쟁인데 키워드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밸런타인데이하고 친환경은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에코백이나 파우치에다가 초콜릿을 담아서 초콜릿을 먹고 나서도 에코백이나 파우치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인 ESG를 연결하면서 MZ세대들을 좀 공략하려고 하는 그림이 좀 보였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좀 친근한 이미지를 가져오려는 이런 그림들도 좀 전략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초콜릿 대신에 이모티콘으로 그냥 대체하면 안 될까요? 더 좋은 그게 제일 방법인데 그러면은 치명적인 방법일 유통업계에서는 싫어하지 않을까? NFT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치면은. 참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적당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이 주제 좀 뜨거운 주제인데요. 연애 분야이고요. 빅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왜요? 빅뱅 아시죠? 그룹 네. 빅뱅. 네. 4년 만에 컴백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신곡과 함께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빅뱅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는 어쨌든 지금 공백기가 길었고 이제 차례대로 군에 입대하면서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빅뱅이 컴백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전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를 다시 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근데 반대로 이른바 이제 SNS상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빅뱅을 거의 뭐 범죄돌 아니냐 뭐 이런 시선들까지 그게 무슨 있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드래곤이나 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마초 흡연 파문이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뭐 그 외에 승리의 뭐 버니성 게이트 등 근데 이 멤버들이 이른바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이 연루된 적이 많았는데 이런 어떤 멤버들이 이른바 소속사의 어떠한 매출 중대 혹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컴백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좀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SNS를 좀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기다리는 팬들은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근데 그나저나 우리 저 방탄소년단의 리더 네. RM 지금 중국 그 선수 지금 그 쇼트랙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다는 그런 글 올리고 난 다음에 중국 팬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네. 왜 그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아마 어제 오늘이면은 다음 주에 1일 키워드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어제까지 월요일 기준으로 항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순위 아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슈 이스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천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